최근 전남 동북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흥에서는 군청 직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되고 여수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의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에게 최종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민단체가 김훈 목포시 의원을 다시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제명 무효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시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바다에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 쓰레기 4,400톤은 처리되지 않았고 폐기름 회수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남 동북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흥에서는 군청 직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고 여수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와 고흥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하고 지역사회 감염 고리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방역당국의 대응 방안을 서경 기자와 김신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 알림 문자 메시지는 지난 주말부터 시간을 앞다퉈 발송됐습니다. 사흘 새 여수와 고흥에서만 4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감염 경로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고흥 지역의 경우 군청 직원이 확진되면서 그 여파가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청 해당 실과는 폐쇄됐고 관련 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군청뿐만 아니라 고흥소방서와 일선 학교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수 지역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국동항 인근의 유흥주점 종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유흥업소 6곳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가 파악한 접촉자만 5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밀접 접촉자 가운데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녀 1명도 확진돼 해당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해당 유흥업소 종사자의 밀접 접촉자가 목욕탕에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가격리자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유흥업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최초 전파자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 행사 등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자 관광객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린이날 휴일을 생각해서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여수를 방문한 건데 계속되는 확진자 알림 문자 메시지에 답답함이 큽니다. 계속 불안해가지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인천에서 왔었어가지고 그래도 좀 덜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0명이 터졌다니까 좀 놀랐네요. 불안한 마음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확진이 늘자 허무한 심정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동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주민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그래서 확실히 체감적으로 손님 수라든지 뭐 그런 게 줄어드는 게 많이 느껴지죠. 자영업하면서 많이 힘들죠. 그런 부분. 유흥업소와 군청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여수와 고흥 지역. 지역 감염고리 원천 차단 여부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특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고흥에서는 군청 직원을 중심으로 여수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 확진 후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흥군과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고흥군은 3일부터, 여수시는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된 곳에서는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영업이나 행사, 활동도 다시 제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5명부터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 6개 업종은 집합이 다시 금지됩니다. 여수시는 노래 연습장도 풍선 효과를 감안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100명 미만으로 다시 제한되고 종교활동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시 이 같은 결정이 나자 상인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군청 직원의 확진으로 영업이 제한된 고흥 자영업자들은 화가 난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거야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잘한 건데 매출이 하루에 7, 80 나간다고 보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한 30. 이거 국민들보다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그거 뭐 공무원이 이렇게 시초가 됐으니까 한심하다고 생각밖에 안 들죠. 여수 시민들도 갑자기 불어난 확진자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며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좀 전주서 왔거든요.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수에 놀러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 서로가 좀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은 고흥구는 오는 10일까지, 여수시는 오는 9일까지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도의 공무원들이 최근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직위 해제됐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견책은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벌로 월급을 깎거나 인사 기록에 남는 정도인데요. 네,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위반 행위에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완도군청 5급 사무관 A모 씨와 6급 팀장 B모 씨, 청원경찰 등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테니스를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이 금지된 기간이었지만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한 겁니다. 완도군은 공무원 3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지만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직자가 먼저 목을 좀 보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지고화를 막론하고 뭔가 경종을 좀 울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사위원회 사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직위 해제를 우선. 방역 수칙을 어긴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분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영암군청과 전남도청 등 공무원들이 골프를 하다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5급 사무관 등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도청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는 계속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가 반복되면서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맛이고 정말 이래 확상 인정을 하고 정말에 그 사람들이 더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밝게 주면 얼마나 있는데. 지자체는 방역 수칙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 강력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처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안전문자와 SNS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연불에 그친 강력 처분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여수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여수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유흥주점 364곳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 664곳이며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유흥업소발 감염 사태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제명됐다가 의원직을 회복한 김훈 목포시 의원을 다시 제명하라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만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네, 폭행 혐의와 별개로 이미 대법원의 제명 무효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시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김훈 의원을 목포시에는 즉각 제명하라! 목포 시민단체가 의원직을 회복한 김훈 목포시 의원을 또다시 성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가 아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건 불량 판결이란 겁니다. 이들은 절차에 하자를 남겨 김 의원의 제명이 무효된 상황에 대해서도 목포시의회에 책임을 물으며 거듭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훈의 동료 시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2002년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사의 낮은 젠더 감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회식 과정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팔로 목을 감은 행위에 대해선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의원에게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이 김 의원의 목을 감아 술을 먹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김 의원도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상태. 성범죄자 5명에서 벗어난 만큼 허위 사실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무죄 선고를 또 받았고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또 이 허위 사실로 인한 저와 또 저희 가족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시비와 별개로 시의회의 제명 결정이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여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건 무효라서 종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명의 사유였던 성희롱 등의 실체적 진실은 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제명의 결정적 사유인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자 가장 당혹스러운 건 바로 목포시의회. 소송 비용과 미지급한 의정비를 모두 시민 혈세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제명을 결정했던 만큼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2심을 갈지 아직 모르잖아 나도. 네.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장이. 네. 그거는 예측을 하면 안 되지. 2년 가까운 법적 공방을 통해 제명의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한 김훈 의원.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여전히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해역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에서 판매되는 면세유 현황을 보면 2019년 99만 3,193리터를 비롯해 2020년 95만 406리터 등 연간 100만여 리터에 가까운 오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량은 2년 평균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2만 6,700톤으로 이 중 처리량은 2만 2,300톤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4,400톤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처리되지 않고 누적된 쓰레기 양은 8만 7,5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그동안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전라남도가 지역 전담센터와 연계해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여성인권지원센터 유춘진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 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유춘진입니다. 네. 그동안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전담지원센터가 없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은 본인들도 보호 처분을 받게 될까 봐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하지 못하고 성착취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청소년 전담 지원센터가 없어서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구조지원 사비 제한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현실인데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시작한 이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첫째, 성매매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온라인이나 거리 등 사이버 아웃리치, 기관 연계 등을 통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발견 시에는 성매매 중단을 위한 생계형 긴급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상담 1388로 연계합니다. 둘째,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도모하고 피해 청소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치료 예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셋째, 진로 탐색, 직업 훈련을 통해 학력 취득 및 취업 준비, 또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합니다. 넷째,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 아동 청소년을 성인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만 19세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여 종합적 사례 관리 지원 등으로 성매매 재유입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적 장애 또는 인지 능력이 한정된 피해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만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양한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원활하게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고 어려운 경우 기관, 쉼터 입소 등으로 주거의 안정과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일부 피해 아동 청소년이 본인의 피해 경험이 또래 포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가해자화를 막고 친구를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동 청소년은 성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일 뿐입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여성인권지원센터 유춘진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에서 제출한 휴업 신청서를 목포시가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1년 동안 휴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지만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누적된 적자와 경영난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목포시의 반려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이 가능해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토착화돼 매년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전망입니다. 네,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온갖 질병을 극복해온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희망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